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를 맛있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 이찌라로 불리는 이가희입니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비도덕적인 관행은 공정함으로 무장된 청렴이 왜 중요한지.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나라에는 한자와 나오키로 유명한 소설가 이케이 도준의 하늘을 나는 타이어입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청렴에 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어느 평화로운 오후, 유치원을 하원하는 아들과 나란히 걷던 엄마의 뒤를 커다란 타이어가 덮칩니다. 아카마스 운송회사의 13톤 트레일러가 코너를 돌면서 앞바퀴가 빠져나온 건데요. 140kg의 타이어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엄마의 등을 강타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집채만한 트레일러의 바퀴는 도대체 왜 갑자기 빠져나와 엄마의 생명을 뺏어간 걸까요? 날벼락 같은 죽음, 안타까운 소식에 여론의 분노는 아카마스 운송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형 바퀴가 빠진 건 차량 정비 탓일까? 아니면 불량 제조 탓일까? 이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두 개 회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사고 차량을 운행한 아카마스 운송회사, 그리고 사고 차량을 만든 대기업 호프자동차였습니다. 이 차량 정비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오히려 정비사의 수첩 속에는 매뉴얼보다 훨씬 꼼꼼하게 기록된 점검 시트가 남아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정비 불량 때문이었다고 결론 내고 맙니다. 증거도 없고 트레일러 관리도 잘 되고 있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사고 차량 제조사인 호프자동차에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의 여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정비 불량이란 오명을 쓴 아카마스 운송회사에 고객들이 등을 돌리면서 운전 자금이 부족해졌고 거래하던 은행은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넣기 시작했죠. 잘못한 정황도 없는데 억울한 상황에 놓인 아카마스 운송의 젊은 사장은 호프자동차에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지만 번번이 묵살당합니다. 호프자동차 측 담당자인 사와다 과장 입장에선 이미 정비 불량으로 결론이 났는데 계속 억울하다고 연락해오는 아카마스 운송 대표가 진상 고객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호프자동차 품질보증부 직원이 직접 찾아와 아카마스 운송회사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품질보증부의 분주한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 사와다는 동료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호프자동차에는 T회의라 불리는 비밀회의가 존재한다는 것. 리콜 회의를 거쳐 검토해야 할 긴급사안을 조작하고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려왔다는 것.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 시 사고 등급을 속이고 다른 데서 과실을 찾아왔다는 거죠. 호프자동차의 이런 비도덕적인 관행은 상습적으로 벌어져 왔습니다. 바퀴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건 처리와 유사한 리콜 은폐 사건이 3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알게 된 사와다 과장은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 문제를 대표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합니다. 소설 하늘을 나는 타이어는 2002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업계 최강이던 기업이 어쩌다 이렇게 몰락하게 됐을까요? 하늘을 나는 타이어를 다 읽고 나면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절제를 모르는 지나친 수익 중심의 성과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이 소설에서 호프자동차의 입장을 대변하는 품질보증부 상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는 이익 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라 겉으로는 세간의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고 있다가는 돈을 벌 수 없다. 이처럼 품질보다는 비용 감소를 더 중요시한 근시안적 경영은 실제로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사가 몰락한 두 번째 이유는 관행을 따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에 있었죠.
책 237페이지 사와다 가장의 생각으로 묘사된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품질 문제를 제기하면 불평, 불만을 가진 사원으로 인식되고 매출 확대에 반하는 정보를 보고하는 임원은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죠. 마지막으로 거대 자동차 회사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고객에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 속 사와다 가장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아내의 뼈 때리는 조언이 있었는데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문장엔 청렴의 덕목 중 하나인 정직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800쪽이나 되는 긴 이야기와 안으로 골마 터져가는 조직 문화의 고구마 같은 답답함을 느끼다가도 부조리함을 해결하는 사이다 같은 역할은 약속과 정직, 공정함으로 무장된 양심으로 행동하는 직원들이 해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보내며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청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이케이 도준의 하늘을 나는 타이어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